오늘은 무덤에서 구해낸 한 권의 시집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869년 어느 깊은 밤, 런던 북쪽의 하이게이트 묘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한때 영국 예술계를 뒤흔들었던 화가이자 시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가 죽은 아내의 무덤을 다시 열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되살리를 한 것은 차가운 시신이 아니라 관 속에 함께 묻어두었던 자기 자신의 시들이었습니다. 로세티는 1828년에 태어나 라파엘 이전파, 이른바 프리 라파엘라이트 브라더후드를 이끈 시인이자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한 여인의 얼굴이 따라다녔죠. 가난한 모작가게 점원으로 살다가 우연히 화가들에게 모델로 발탁된 엘리자베스 엘리노어 시달, 우리가 흔히 엘리자베스 시달이라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비롯해 수많은 작품에서 빛을 잃을 듯 창백한 얼굴, 긴 구릿빛 머리카락을 가진 라파엘 전파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남았습니다. 로세티에게 엘리자베스는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연인이자 뮤즈이자 그의 예술 세계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여 년 가까이 길고도 불안한 연애 끝에 1860년에 결혼합니다. 이미 오랜 지병과 신경통, 그리고 진통제였던 아편 팅크제, 로더넘에 의존하던 엘리자베스는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첫 임신은 사산으로 끝났고 깊은 우울과 로더넘 의존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862년 2월 엘리자베스 시달은 과량의 로더넘을 복용한 뒤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고였는지 천천히 준비된 자살이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죠. 장례식 날 로세티는 거의 광란에 가까운 제스처를 선택합니다. 그는 탈고된 자신의 미발표 시들을 한 권의 수첩, 작은 책으로 묶어 아내의 머리맡, 관 속에 함께 넣어버립니다. 이 시들은 영원히 엘리자베스의 것이라는 선언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대부분의 미발표 시 원고를 그녀와 함께 묻어버렸고 하이게이트 묘지의 로세티 일가 가족 묘속으로 그것을 보내버립니다.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일종의 자기 처벌이 뒤엉킨 그 순간 로세티는 자신이 다시는 시를 세상에 내놓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장 깊은 상처조차 조금씩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몇 년이 흐르자 로세티는 더 이상 그림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신 시야말로 시대를 대표할 작품이라며 출판을 부추겼고 그의 안에서도 야망과 허영,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들이 모두 무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죠. 1869년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하이게이트 묘지 관리자와 변호사를 통해 공식 허가를 받은 뒤 친구이자 중개인인 찰스 하웰에게 무덤을 열도록 지시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10월 어느 새벽 하웰과 몇 명의 인부 그리고 의사가 참관한 가운데 엘리자베스 시달의 관이 조심스레 다시 열렸습니다. 실제로 로세티가 직접 삽을 들고 땅을 팠다는 식의 전설적인 장면은 후대의 과장이지만 아내의 관을 파헤쳐 자신이 묻어둔 시집을 회수했다는 핵심만큼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관 속 로세티가 넣어두었던 작은 책은 여전히 엘리자베스의 머리 근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그녀의 구릿빛 머리카락이 관 안에서 더 길게 자라 수첩을 감싸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죽은 아내의 머리카락 속에서 시집을 꺼내온 시인이라는 이미지는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음침한 낭만성과 함께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회수된 원고는 소독과 정리를 거쳐 이듬해 1870년 포엠스라는 제목의 시집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죠. 이 책은 당시 영국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로세티를 무덤에서 되살아난 시인처럼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이 기묘한 에피소드는 2009년 출간된 미국 작가 오드리 니페네거의 소설 Her Fearful Symmetry, 한국어 제목 내 안에 사는 너에서 한층 고딕풍으로 재가공됩니다. 이 소설은 바로 하이게이트 묘지를 무대로 죽음과 집착, 쌍둥이 자매와 유령을 둘러싼 이야기 속에 로세티와 엘리자베스의 그림자를 겹쳐놓습니다. 독자는 허구와 실제가 뒤엉킨 이 서늘한 공간에서 사랑이 어디까지 구원이고 어디부터 집착인지 묻게 됩니다. 다만 실제 역사에서 로세티는 직접 밤에 몰래 삽을 든 도굴범처럼 행동했다기보다는 공식 절차를 통해 무덤을 열고 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회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을 파헤쳐 자신의 시를 다시 꺼내온 시인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했기에 이 장면은 영국 문학사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잊히지 않는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로세티의 시는 오늘날만큼 유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 시달은 라파엘 전파의 그림 속에서 그리고 뒤늦게 재평가되고 있는 그녀 자신의 시와 그림 속에서 여전히 고요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구해낸 것은 한 권의 시집이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꺼내 읽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미지의 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함께 묻고 무엇을 세상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일일까요? 로세티는 시를 구해냈지만 엘리자베스를 구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이게이트 묘지의 그 밤은 한 예술가의 야망이 빚어낸 승리이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실패의 기록으로 함께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